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다 가져가세요. 가져가서 더 많이 가져가서 좀 알려주세요.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얘기할게요, 준수님. 네. 이건 내 이름도 안 해. 쓸데없는 짓 하시지 말라고요. 쓸데없는 걸 하지 마라 그러면 너 하지 말라고. 아 이건 좋지 이건. 이게 왜 쓸데없냐? 그러구나. 아니 근데 잠시만요. 비켜주세요. 네네. 이거 유인물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본인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정신대 대책 문제 협의회에서 만든 거예요. 거기서 만든 거예요? 예. 거기서 만든 유인물이에요? 예, 예. 정대협에서 만든 정대요. 유인물이에요? 예. 정대협에서 만든 걸 선생님께서 나눠주고 계신 예, 거예요? 예. 아, 그렇구나. 여기 밑에 단체 이름 요거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 예. 진실을 이번에- 알리는 사람들 모임? 예, 이번에 네. 이제 생긴 거죠. 이번에 생긴 모임이에요? 거기 회원이세요? 아무래도 우리가 지난번에 쓸데없는 걸 내가 가져가니까. 정신 차리세요. 여기 이 왜 단체 쓸데없는 거라 그래? 나는 진실을 알리는데 그건 아줌마 생각이고. 그 아줌마라니. 그럼 아가씨로 할까요? 아, 근데 왜 그래요? 성질이네요. 왜? 안 받겠다는 건데. 안 받으면 그만이지. 왜 쓸데없는 거라 그래? 제가 봤을 때 쓸데없는 거래요. 니는 쓸데없지만 나는 쓸데있어. 어떤 놈? 이분은 뭐 정신대 문제를 제일 앞장서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그 여러 정황을 봤을 때 도저히 위안부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이 들질 않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 전단지를 만들어서 배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있잖아요. 주로 이석기 구명운동을 하고 또 보면 거의가 다 국가보안법 폐지, 그리고 저기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제주 강정마을 뭐 방해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과연 이분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해도 되나 너무 의심스럽습니다. 오늘 그 설 명절 앞두고 서울역에서 저한테 갑자기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나 이런 걸 나눠주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나눠주는 사람들이 정체가 아주 불분명해요.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전단지를. 네, 아주 보니까 디자인도 그렇고 저도 이렇게 제가 정대협에 일한 지 지금 20년이 넘었지만 저도 이렇게 세련되게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약칭을 쓰는 것도 그렇고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나비 분야 이런 것은, 이런 디자인은 이건 정말 보통이 아니죠. 정체가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특히 저희 실무자들이 지금 서울역에 나가서 물어보니까 이 유인물을 정대협이 만들어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 유인물을 만들어서 주옥순 씨가 그걸 가지고 서울역에서 지금 배포를 하고 있는지도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도 갑자기 그런 질문에 당황스러워서 이 인쇄물을 만들어서 준 기관 혹은 단체 혹은 누구 개인이든 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정대협을 비난하는 책자를 배포하면서 이 유인물을 정대협이 나눠줬다. 그러니까 자기는 정대협이 인쇄물을 복사를 해서 가져왔고 자기는 나눠주고 있는 거를 도와주고 있는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정말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문제가 있는 거고 뭐 사실 그대로도 있고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래요. 예를 들어 첫 번째로 마치 그대한 뭐를 그 페이스북에 그 사람들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니까 이 단체는 뭐 내란을 뭐 하는 선동하는 단체는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제 개인 가족사에 대해서 제 남편과 제 시누이의 아픈 역사, 특히 93년도에 이미 다 밝혀져서 안기부 프락치 사건이었다. 안기부 프락치가 조작으로 만들어낸 그런 간첩 사건이었다라는 것이 다 드러났었고 국회에서 진상규명위원회도 열렸고 안기 부장이 특히 어떤 영상 속에 나오는 그 직원이 특히 남편 사건 속에 나오는 직원이 안기부 직원이 맞다라는 얘기까지도 한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거기에 지금 오류가 있는 것이
저희 남편도 그렇고 저희 시누이도 그렇고 이미 재심 청구를 했어요. 근데 그 재심도 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심 청구를 했고 그 재심 재판이 받아들여져서 지금 좀 그것도 좀 의문인데 사실은 이미 2달 전에 판결을 했어야 될 그런 일정이었었어요. 피고들의 최후 진술까지 다 마쳤고 그리고 2달 전에 판결을 12월 달에 판결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날 아침에 판사가 문자로 판결을 내가 판결문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판결을 한 달 미루겠습니다. 그건 비상식적인 얘기죠. 오늘이 판결 날인데 판사가 문자로 보내서 오늘 판결을 한 달로 미루겠다. 그때 조금 이상했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그 전단지 보면 놀라운 게 있어요. 저는 사실은 이석기 씨는 사적인 공간에서는 전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별로 친한 사람도 아니에요.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듣기로는 대학 다닐 때도 그냥 이렇게 대학에서 같이 만나는 거니까 대학 동문이라고 해서 다 인간적인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딱 한 번 저희 후원의 밤에 왔었는데 국회의원 신분으로 국회의원일 때 후원의 밤에 왔는데 그 후원의 밤 때 동무끼리 만났으니까 악수한 거 그 사진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늘 후원의 밤에 오면 국회의원들 누가 오셨습니다라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또 그 외에 누가 오셨습니다 해서 올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정대협에서 찍은 사진을 딱 거기에 지금 도용해서 마치 이석기 씨와 우리가 제가 무슨 관계가 있는 것 마냥 개인적 관계. 네, 개인적인 관계가 특히 윤미향의 가족 관계 해서 윤미향의 가족 관계 맨 위에 이석기가 있어요. 이건 저희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이 시기에 이런 단체가 만들어져서 정대협 운동을 방해할까? 정대협을 마치 그들이 말하는 그 종북주의라는 틀 안에 넣고 색깔 논쟁으로 또 몰고 가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엄청난 명예훼손이죠. 지금 이거는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사실은 저희 정대협이 서울시에 프로젝트를 받은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희망나비 청년들이 유럽으로 평화기행을 갈 때였습니다. 그런데 유럽 평화기행 가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건 페이스북에 계속 그 친구들이 보고를 했고 또 현지의 신문에 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활동을 했는데 그 친구들이 인쇄물을 맡긴 곳이 코리아 연대의 어떤 한 회원이 하는 사회적 기업 같은 그런 인쇄소였다라고 제가 나중에 파악을 해서 그것도 알아냈는데 그 인쇄소에 인쇄비를 서울시에서 직접 지불을 한 거예요. 돈은 저희들 통해서 오지 않았어요. 프로젝트를 저희가 희망나비가 간 것이기 때문에 희망나비가 시민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희망나비와 함께 프로젝트를 서울시에 신청을 했고 그게 당선이 돼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서울시의 예산 수행 방법이 어떠냐면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기간에는 금액을 직접 지불하지 않아요. 정대협 같은 경우는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세금 계산서를 끊을 수가 없는 기간인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직접 그 인쇄소에다가 돈을 지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 음해하면서 고소고발하고 고소고발해서 검찰이 빨리 조사를 해서 매듭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질질 끄면서 지금 그걸 그런 상태에서 계속 이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번 사건은 저희 정대협에 정말로 다 자원봉사로 참여하고는 이사들, 실행위원들 그분들에게도 굉장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정대협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마치 어떤 그런 큰 음모 조직의 일원인 것처럼 지금 그렇게 기획이 되고 있고 이 전단지를 보면 딱 전단지를 펼쳐보면 얼굴까지 다 내밀어서 자기의 이력들이 다 낱낱이 드러내고 있고 마치 한국 정부의 그런 어떤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다 뭔가 음모가 있는 사람들처럼 지금 그렇게 기획된 전단지거든요. 이거는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이건 법률적으로 검토돼야 된다고 보고 저희들도 그 법률적으로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반대 입장에 서고 하는 것이 마치 박근혜 정부를 저희 정대협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처럼 또 사실은 저희 정대협은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물러나야 된다라든가 이런 발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는 계속 요구했던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박근혜 정부는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안 됐을 때는 피해자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다. 그러니까 정의로운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이런
전단지들이 생기게 되고 정대협이 마치 진실을 파헤치는 모임에서 정대협이 거짓으로 살고 있는 그런 단체인 것 마냥 그렇게 얘기하고 제25년을 보면 다른 거 없어요. 정말 위안부 문제밖에 없어요. 다른 정대협의 대표였기 때문에 다른 곳에 관심이 있어도 저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저는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했고 혹시나 이런 일이 생길 것을 대비하는 제 어떤 마음 자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대협은 20개 여성단체 협의체인데 마치 윤미향의 사조직원처럼 저하고 같이 하고 있는 공동대표도 윤미향의 동문 선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것은 그 공동대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이고 모욕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을 지난 25년 동안에는 저희 정대협과 나눔의 집과 또 지역에 있는 시민 모임들이 그렇게 중심이 되어서 해왔다면 이제 한일 합의 이후로는 전 국민들의 요구가 되어버렸다. 전 국민들의 목소리가 되어버렸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대협을 견제하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목소리가 줄어들 것이다. 그건 그분들의 착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번 아베 총리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간에 이루어진 그 위안부 합의가 정대협 중심으로 진행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운동을 전 국민적인 운동으로 만들어줬다. 그래서 감사한 그런 측면도 있죠. 저희들의 어깨 이 짐을 국민들과 약간 나눠진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감사하고요. 그래서 정대협을 친다고 해도 위안부 운동을 죽일 수 없다. 그건 바로 역사를 손바닥으로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고 역사를 지우개로 지울 수 없다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식상한 표현이지만 그 표현과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